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영어 읽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읽기를 좀 오래 하셨는데, 영어 공부 좀 하셨는데, 여전히 영어 읽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영어 읽기의 시작은요, 요 5글자, 모음 소리를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A, E, I, O, U 이 5글자부터 우리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부터 배우는 건데 이 부분을 잘 안 하고 넘어가셔서 영어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영어 읽기를 좀 했는데 아직까지 영어 읽는 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자, 제가 제일 첫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알파벳 26개를 다 띄워놨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이렇게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빨간색 부분을 우리는 자음이라고 하고요. 19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란색 글씨 부분을 모음이라고 하고요. 이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자,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음이라는 거는 한글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자음이에요. 모음은 뭐냐면 한국어에서 뭐 아, 야, 여 이런 게 모음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가,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냐, 더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어는 조금 신기해요. 왜냐면 자음은 19개. 그쵸. 붉은색 부분 이렇게 글자가 많습니다. 근데 모음 부분은 딱 5개밖에 되지 않아요.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 글자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모음 글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각 글자마다 정말 여러 가지 소리를 내요. 적어도 3, 4개 이상은 소리를 내는데 처음부터 다 배우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 2가지 소리씩만 글자별로 제가 이렇게 2가지씩 칸을 만들어 놨죠. 2가지 소리씩만 배우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 소리에 대해서만 좀 배워볼 거고, 여러분들이 초보 수준에서 배워야 될 그 소리는 2가지니까 2가지를 일단은 다 배우고, 단어를 볼 때는 하나만 선택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A라는 글자고요. 이 글자를 A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단어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거를 A라고 읽습니다. 글자를 A라고 읽으니까 단어에 들어가서도 이 글자를 우리가 A라고 읽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단어도 우리가, 이 글자도 글자 자체를 E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단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E를 2번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길게 E라고 읽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글자를 우리가 I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들어가서도 I 이렇게 읽고요. 이 O라는 글자는 또 단어에 들어가서 O. 그쵸? 알파벳 소리 그대로입니다. 그쵸? 이 알파벳 어떻게 읽죠? U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U. 이렇게 소리내서 2글자씩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에요. 그냥 알파벳을 그냥 읽는 소리가 단어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읽힌다. 자, 두 번째는요, 이 A라는 글자를요, 우리가 에라고 읽을 수 있어요. 단어에 들어가서. 이라는 글자도 똑같이 에 소리를 냅니다. 구분이 없나요? 이 2개는 그럼 똑같은 건가요? 네, 똑같진 않고 구분이 있습니다. A가 내는 애 소리는 애를 길게 소리내요. 에라고 길게 소리내고, E가 내는 애 소리는 애를 짧게 라고 소리냅니다. 제가 적을 때는 A가 내는 애소리는 이렇게 I로 적고요. E가 내는 애소리는 어이로 적는데 이건 저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 표기하는 한글 표기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A가 내는 애소리는 길게, E가 내는 애소리는 짧게 낸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I라는 글자는요, 또 한 가지 소리가 뭐냐면 이 소리를 내요. O라는 글자는 아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U라는 글자는 어라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글자별로 요 두 가지씩만 기초 단계에선 배워주시면 되고, 오늘은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좀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용어 하나 알려드리면, 위에는 다 두 글자씩이에요. 소리가 길게 나죠. 그래서 소리가 길게 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읽히는 경우를 우리가 장모음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는 하나씩이잖아요. 짧게 소리 난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단모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장모음이란 얘기가 나오고 단모음이란 얘기가 나오거든, 아 이렇게 길게 읽을 때 이게 장모음이고 짧게 읽을 때 단모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글자들을 공부한다고요? 예, 단모음으로 읽히는 거부터, 왜냐하면 여기가 더 쉬우니까 여기부터 먼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단모음은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제가 A, E, I, O, U 다 이렇게 일단 줄 세워놨고요. 모든 글자 뒤에 똑같이 T라는 자음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쵸? 그럼 어떤 소리가 나냐면 A는 단모음일 때 에 소리가 난다 그랬고 뒤에 T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at 요렇게 읽어요. 그래서 AT라는 이 조합이 단어에서 많이 쓰이고, 이게 무슨 하나의 패턴처럼 앞에 자음 바꿔가면서 쉽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AT를 우리가 at 이라고 읽는구나, 요렇게 하나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 T도요 똑같이 at이라고 읽는데, 예, at이라고 읽는데 요거는 길게, L을 길게 at, 요거는 at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IT, I가 단모음일 때 이 소리가 나니까 이거는 it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IT가 들어간 단어 조합을 이따가 또 보게 될 거예요. O는 아 소리가 나니까 아 밑에다가 티읕 받침 붙이니까 요거는 at, 그쵸? 그 다음에 U는 어 소리가 나니까 요거는 엇,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at, it, at, 요렇게 난다는 걸 먼저 이제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단어 읽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A와 M 조합을 볼 거예요. 얘가 모음이고 자음이고 받침으로 들어가겠죠. M은 미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AM은 M 소리가 납니다. 네. M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쵸? 그러면 앞에 글자만 읽어주면 돼요. 앞에 글자는 J잖아요. J는 지읒이니까 즈엠 이렇게 되고, 이 지읒이 이 이응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잼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쵸? 잼이라는 거는 한글로 어떤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발라먹는 뭐 빵에 발라먹는 뭐 잼 있죠? 그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잼이라는 게 영어 단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발음을 우리는 잼이라고 하고 영어는 잼 이렇게 발음한다. 약간 발음이 다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M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요거 M 이렇게 읽겠죠. 요거 H 아니에요. 이응은 제가 없앤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자음이 올 거니까. 자, H는 히읗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거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사실 이 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햄과 같은 단어예요. 불고기 햄, 그쵸? 뭐 이렇게 소세지랑 비슷한 맛 나는 햄, 그것도 사실은 영어 단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는 뭐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H가 히읗 소리 나니까 햄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또 앞글자가 C로 바뀌었어요.
C는 알파벳 읽을 때 C라고 읽기 때문에 쌍시옷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키읔 소리가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에서 키읔 소리로 읽을 거고요. 여기는 여전히 M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크엠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그렇죠. 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캠이라는 거는 우리 그 캠코더 할 때 그 들어가는 약간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AP로 바뀌었어요. A는 여전히 그냥 에 소리 낼 거고 P는 피읍 소리가 나요. 그래서 AP는 그냥 앱 이런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적을 땐 이렇게 적겠습니다. 왜냐면 이 이응을 없애고 얘가 C가 와야 되니까. 여기도 이 C는요 키읔 소리가 나요. 그래서 CAP가 cap 이렇게 읽어질 수 있고요. cap이란 단어의 의미는 모자인데 그냥 모든 모자를 다 캡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야구 선수들 쓰는 모자 있어요. 앞에 챙 있는 거, 이렇게 챙 있는 모자 있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챙 있는 모자를 우리가 캡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MAP. M은 미음 소리, 무 소리가 나고요. 그쵸? AP는 앱 소리가 나니까 무 앱. 그래서 한꺼번에 합치면 map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map이라는 거는 어떤 뜻을 가졌을까요? 그쵸? map은 지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단어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쵸? 우리 해외여행 하시다가 자유여행 하시다가 지도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외워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TAP. T는 어떤 소리죠? 그렇죠. 티읕 소리고, AP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앱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합치면 트앱. 그래서 탭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탭이라는 거는 의미가 두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드리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 밑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면 구두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구두 밑창에 쇠를 달아가지고 바닥을 탁탁탁 치면서 추는 춤을 탭댄스라고 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보면 구두 밑창으로 바닥을 탁탁탁 두드리기 때문에 탭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탭의 뜻이 두드리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기 앞에 패턴을 바꿀 거예요. A와 N 패턴으로 바꿀 거고, A는 여전히 에 소리 그대로 낼 거고, N은 니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A에는 N 소리가 나겠죠. 하지만 앞에 부분, 자음 부분 소리에 따라서 이제 단어의 전체적인 소리가 바뀝니다. C는 키읔 소리니까 합쳐지면 can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can이란 단어는 뜻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깡통. 그래서 우리가 깡통에 들어있는 커피를 캔 커피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두 번째 뜻은 뭐뭐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I can do it 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또 다음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PAN. 자, P는 무슨 소리 나죠? 그쵸? P. 그리고 AN은 N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pen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펜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필기구 볼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펜은요 후라이팬. 후라이팬. 그 냄비. 그쵸? 냄비를 펜이라고 합니다. 뭔가 깊지 않은 냄비, 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라이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필기구는 뭐냐? 필기구를 쓸 때는 PEN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단어도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man, m은 미음 소리, 무. 그 다음에 이것도 n. 합쳐지면 man, man. 이렇게 읽을 수 있고, man은 뭐죠? 그렇죠. 남자. 예. 남자. 남자를 m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슈퍼맨. 그렇죠. 또, 배트맨. 다 남자죠. 슈퍼는 뭐 힘이 센 거, 슈퍼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배트라는 거는 박쥐거든요. 박쥐 남자, 박쥐 인간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실 맨이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 이런 뜻도 있다라는 정도만 가볍게 들어주세요. 제가 요 의미 설명하는 건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CAT. 자, A는 여전히 애 소리 내고 T는 우리가 첫 화면에서 봤죠? T 소리. 그래서 AT는 합쳐지면 어떤 소리죠? 그렇죠. 일단은 at 이 소리를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C를 만나니까 C는 키읔 소리니까 그렇죠. 합쳐져서 cat, cat 이렇게 소리 낼 수 있고 cat의 의미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예. 고양이를 ca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계속 또 볼게요. 자, 첫 글자가 M으로 바뀌었네요. M은 미음, 그쵸? 그 다음에 at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mat, mat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 글자는 좀 풀어서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mat, mat 그냥 읽는 건 똑같이 읽는데 표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읽을 때도 mat, 이렇게 읽을 때도 mat, 그렇죠? 매트는 바닥에 까는 거, 그렇죠? 바닥에 매트 깔았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mat, mat, mat 읽으실 수 있죠.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HAT인데 자, 영어에서 이 CH는 되게 중요한 단어 조합입니다. C와 H가 이렇게 만나면 치읓 소리를 내거든요. 단독적인 글자로는 치읓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요. 항상 C와 H가 만나야 치읓 소리를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요거는 at 되겠죠? 합쳐지니까 그렇죠. chat, ch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chat라는 거는 수다 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만나서 수다 떠는 거를 요 티읕을 뒤로 넘기고 잉 붙여서 채팅이라고 합니다. 채팅. 인터넷에서 수다 떠는 거. 그래서 채팅이 뭔지 아시니까 거기에 원 모양이 되는 챗의 의미도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챗은 수다 떨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WET고요. W는 우 소리를 내는 글자예요. 그리고 오늘 첫 글자가 E로 바뀌었네요. E도 여전히 애 소리를 내지만 짧게 저는 어휘로 적습니다. T는 T 글자. 그래서 우에트, 우에트 빨리 하니까 wet, wet 이렇게 읽을 수 있고 wet란 단어의 의미는 젖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젖은, 젖은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wet 입니다. 자, 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PET. P는 피읍. 그 다음에 ET는 at. 그러니까 요건 합쳐서 pet, pet 이렇게 읽을 수 있고 pet이란 단어의 의미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네.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우리 예전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 대신에 애완동물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쵸? 자,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영어로 pet 이렇게 말한다.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NET. N은 니은 소리, 니은 소리 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E는 에, T는 티읕.
그래서 at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net, net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요것도 좀 풀었으면 ne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트가 뭔지 아시죠? 우리 배드민턴이나 그런 배구, 탁구, 테니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중간에 코트 중간에 이렇게 그물망 있잖아요. 이걸 네트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네트 뜻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네트의 뜻은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을 네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E, D 조합을 볼게요. E는 여전히 에 소리를 내고 D는 디귿 소리. 그러니까 이건 어떤 소리가 나죠? at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첫 자음 글자에 따라서 이 이응이 다른 소리로 바뀔 거예요. 자, R은 리을 소리. 그래서 요거는 red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것도 풀어서 쓰면, 예, 요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red라고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같다. red의 의미는 뭐죠? 그렇죠. 빨강. 예. 빵? 제가 잘못 썼네요. 빵이 아니고, 예. 빨강을 red라고 하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 B, E, D. B는 비읍 소리. 이도 at. 그러니까 이거는 bad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풀었을 수 있죠.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bad라고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bad의 의미는 침대입니다. 침대. 예. 그래서 여행 가실 때 호텔에서 침대가 몇 개 있는 방 원하세요? 뭐 이런 얘기할 때 꼭 필요한 단어니까, 여행 가실 일 있으시고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묵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 단어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bed, 침대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ten, t는 그렇죠. 티읕 소리. 그리고 지금 패턴이 바뀌었는데 e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에 소리 내고, n은 우리가 이미 알죠. 니은. 그래서 e에는 n 소리가 나겠죠. 첫 글자가 트 소리니까 합쳐져서 ten 이렇게 읽을 수 있고, 10이라는 거는, 예, 숫자 10. 그렇죠. 숫자 10을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 이렇게 읽을 때 마지막 숫자 10을 10이라고 쓰고, 요렇게 쓰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pen. P는 피읍. 그쵸. E에는 N. 그래서 요것도 pen이라고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PAN이란 단어 볼 때, 그쵸. 요거 후라이팬 할 때 쓰는 펜이다. 우리가 쓰는 필기구는 PEN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예. 이 단어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필기구 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뭐 흔히 볼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TENT고요. 여기 조금 전에 배운 단어예요. 그쵸? N. 그래서 여기까지 숫자 10, 10인데 마지막에 T 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될 거고, 요게 한 글자 나오니까, 그쵸? 10 나오고 마지막에 T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읽기가 좀 불편해요. 그쵸? 우리 눈에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달아줘야 tent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텐트는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캠핑 가서 우리가 천막 치고 자잖아요. 그 천막을 텐트라고 하죠. 예, 그래서 텐트의 한국어 의미는 천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I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A도 봤고 E도 봤어요. 이제 I 볼 차례고, I 보고 난 다음에 O랑 U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서 보겠죠. 자, I는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죠? 이 소리. 근데 제가 앞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응은 쓰지 않고 있죠. D는 무슨 소리 나죠? 그쵸. 디귿 소리. 그러니까 I, D는 eat, 약간 eat 이런 소리가 나겠죠. 자, 첫 글자가 K입니다. K는 키읔 소리.
그래서 이거는 kid, kid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풀어서 표기하면 kid. kid는 의미가 아이, 어린 아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러 명의 아이란 뜻으로 s를 붙여서 읽을 때 요거를 우리가 kids라고 읽습니다. kids. 키즈란 말은 아시죠? 요즘 다들 어린아이들 키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이들 위한 거라고 할 때 키즈라고 하잖아요. 자, 그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가 L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소문자 L입니다. 소문자 L이란 글자는 대문자는 요렇게 쓰고 소문자는 그냥 짝대기를 딱 긁게 돼 있어요. 미라는 글자가 아니고 L의 대문자 모양, L의 소문자 모양이에요. L 소문자 모양입니다. L은 리을 소리 내고요. I는 E, D는 디귿. 그래서 요거는 lead, lead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풀어서 요렇게 쓰겠죠. 발음은 똑같아요. lead라고 할 수 있고 lead라는 단어의 의미는 뚜껑이에요. 뚜껑. 그래서 우리 혹시나 커피숍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면 커피숍 가셔가지고 그 음료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줄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용기, 커피 용기, 이렇게 일회용 용기에 뚜껑을 이렇게 달아주는데 뚜껑에 LID, lead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나 한번 가실 일 있으면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DID. D는 디귿 소리. 그 다음에 이거는 id. 그러니까 이거는 did, did.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풀어서 쓸 수도 있고요. 자, did라는 거는 의미가 무엇을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영어에는 동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라는 거는 뭐 다로 끝나는 말을 우린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동사 중에 do로 이루어진 동사가 있고 요거를 do라고 읽는데 이 동사의 뜻은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다. 그리고 이 동사에 과거형, 그쵸? 과거형이 있는데 요 단어입니다. did, 했다. do, 하다. did,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요 단어 모양도 그냥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IG입니다. I는 여전히 이 소리 낼 거고 G는 알파벳은 G라고 읽기 때문에 지읒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역 소리를 내요. 그래서 IG는 어떤 소리 내냐면 익, 이런 소리를 내요. 자, 앞에는 P가 있으니까 P가 내는 소리가 오겠죠? 피읍. 그래서 pig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요거는 표기법의 차이입니다. 피그의 의미는 뭘까요? 피그의 의미는 돼지입니다. 돼지. 꿀꿀 돼지를 영어로 pig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dig. 알파벳 D, 그쵸? B하고 D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된 게 B고, 그쵸? 요렇게 된 게 D입니다. 요 사이에 C가 있겠죠? A, B, C, D 할 때. 자, D고요. D는 디귿 소리 냅니다. I는 여전히 이 소리, 그쵸? IG는 이 소리 날 거고. 그래서 요거는 D 이렇게 소리 내고 이렇게 적습니다. 표기법은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젠 더 요렇게 안 해도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표기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 dig이라고 읽을 수 있고, dig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땅을 파다입니다. 땅을 파다. 예. 우리가,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겨울에 김장독을 묻기 위해서, 항아리 묻기 위해서 땅을 파기도 했습니다. 그때 땅을 파는 행위를 영어로는 dig이라고 합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 B입니다. 요 모양 B. B는 비읍. 그쵸? 요거는 big이라고 읽겠죠. big. big이라는 거는 큰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그쵸? 큰 사람 되라 라고 할 때 그 큰. 그쵸? 큰 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big. 자, 이번에는 I와 N이네요. E고요. N은 니은. 그러니까 I에는 in 이라고 읽겠죠.
앞에 자음이 바뀌면서 이 이응이 바뀔 거예요. 자, 피는 피음이니까 그쵸, 펜이라고 소리를 낼 겁니다. 펜. 핀의 의미는 우리 옛날에 옷핀 있잖아요. 옷핀. 예. 거기도 그게 이렇게 핀 보면 얇은 철사가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그런 걸 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옷핀 같은 거. 그 핀이라는 의미를 요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핀이 영어 단어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WIN. W는 제가 우 소리 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in. 우인. 그러니까 이것도 한 글자로 합쳐지면서 win. win. 이렇게 읽을 수 있고, win이란 단어의 의미는 이기다. 예, 싸움에서 이기다. 어떤 경기에서 이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 B. 예, 이제는 뭐 어렵지 않죠. 비읍. 그 다음에 in.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bin. 이렇게 읽을 수 있고, bin이라는 거는 주로 영국에 가면 쓰레기통 얘기할 때, 예, 통 얘기할 때 약간 이 통의 의미로 쓰는 단어예요. bin. bin. 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bin.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I, P네요. 자, I는 여전히 이, P는 피읍. 그러니까 IP를 어떻게 읽어요? ip. 이렇게 읽겠죠. 그리고 H가 오고, H는 히읗 소리가 오니까 요거는 hip. hip. 이렇게 읽을 수 있고, hip이라는 거는, 네, 또 풀어 써보면, hip. 그래서 우리 옛날에 히프란 말 참 많이 썼어요. 어디다가 히프짝을 갖다 대, 어디다 엉덩이를 갖다 대, 그런 거죠. 히프의 의미는 엉덩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엉덩이 부분이랑 히프가 말하는 엉덩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할 게 많아서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요거 무슨 글자죠? 그쵸? L, 소문자 L이고 리을 소리. 그리고 여기는 입. 그쵸? 르 입이니까 요거는 립. 요렇게 이해할 수 있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입술입니다. 입술. 예. 그래서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 여성분들이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을 립스틱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한글에서는 피읍 소리라 그래서 피읍으로 쓰지 않고 비읍으로 우리가 많이 쓰죠. 예. 그래서 한국어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립스틱. 표기법의 차이예요. 발음은 어차피 비슷해지니까 립스틱. 그래서 립이 입술이고 스틱이라는 거는 막대기예요. 근데 립스틱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막대기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길잖아요. 그쵸? 길이가 있기 때문에 아, 입술에 바르는 막대기구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TIP. T는 티읕 소리. 그 다음에 입.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팁. 팁. 이렇게 적을 수 있고, 팁이라는 거는 좀 뜻이 많은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팁은 굳이 한 3가지 정도? 3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뭐냐면, 팁 주다라고 할 때, 팁 좀 주세요. 예, 팁 주다라고 할 때, 그런 팁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팁 자체가. 두 번째는 조언이에요. 조언. 내가 유용한 팁 하나 줄까? 예. 내가 팁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할 때 쓰는 팁. 예. 표기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비읍을 쓰지만, 그쵸. 피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었고, 한글로 적을 때 비읍으로 고쳐 적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팁은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끝부분 있죠. 예. 끝부분을 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3가지 정도인데 사실 요 2개가 좀 더 비중 있게 중요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T입니다. I가 참 많네요. I 소리가. 자, I는 여전히 E, T는 티읕 소리. 그래서 요거는 어떤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나죠. 자, 자음은 S니까 S는 쌍시옷. 그래서 요거는 sit.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sit이란 단어의 의미는 자리에 앉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앉아라 라고 할 때 sit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H는 히읗, it. 그러니까 요거는 h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hit의 의미는 무엇을 치다, 때리다, 예, 때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가 한 세대를 강타했다. 강타가 세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우리가 히트송이라고 합니다. 히트송, 인기 많은 거, 히트, 때린 거죠. 예, 요걸 풀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히트송 생각하시면 히트가 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송이라는 거는 요것도 영어 단어입니다. 노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KIT, K는 Q, 그 다음에 it 합치니까 요거는 kit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키트 풀었으면 키트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밀키트 아시죠? 밀키트. 예, 밀키트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된장찌개다. 그럼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는 재료가 다 손질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라면처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런 거를 밀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트의 의미는 조림용품이에요. 조림용품. 그럼 밀은 뭐냐? 식사입니다. 식사. 그래서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조림용품, 그게 밀키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밀키트가 뭐다? 밀키트는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다 조립용품처럼 정리돼서 들어가 있는 게 밀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IX고요. X란 단어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I는 여전히 똑같이 이 소리를 낼 거고요. X는 키읔, 시옷, 약간 쌍시옷, 크스 이 소리가 납니다. 크스. 그래서 IX를 어떻게 소리 나냐면 X 이렇게 소리가 나요. 크스, X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첫 글자가 S 쌍시옷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는 six 이렇게 읽을 수 있고, 6는 숫자 6을 나타내죠. 그쵸? 1, 2, 3, 4, 5, 6. 자, MIX, M은 미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mix. 그래서 요것도 mix 이렇게 읽을 수 있고, mix라는 거는 섞다예요. 섞다. 예, 무언가를 섞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커피 믹스란 단어가 있죠. 커피 믹스. 커피 믹스 뜻이 뭐예요? 요렇게 생긴 비닐봉지 안에 커피도 들어가 있고, 프림도 들어가 있고, 설탕도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믹스란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섞다. 그렇죠? 커피랑 섞이다. 섞이다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랑 프림이랑 뭐 설탕이 적절히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커피 믹스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믹스는 의미가 섞다, 섞이다이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FIX, F는 쌍비읍 소리가 제일 가깝다 그랬죠. F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X. 그래서 요거는 fi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소리는 fix 이렇게 날 거고요. fix는 뭔가를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fix의 의미는 무엇을 고치다. 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O로 갔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글자 보면요, 우리가 A 했고요, E 했고, I가 참 많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O 할 거고요. 다음엔 U가 남았습니다. 자, O는 어떤 소리 낸다고요? 소리 냅니다. G는 기억. 그래서 OG는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J는 지읒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쫙 이렇게 소리가 나고, 혹은 뭐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죠. 의미는 조깅하다예요. 조깅하다. 네. 예전에 이 오라는 글자를 우리가 오라고 발음하던 시절에,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조그 이렇게 발음하기도 했습니다. 자, 혹은 쪽.
하지만 요즘은 미국 영어를 좀 따라서 오를 아로 발음하고 있는 태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그에서 ing 붙이면 조깅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log, l, 리을, 그 다음에 ag, 그래서 이거는 log, 혹은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log라는 거는 요거는 통나무를 뜻하는 말이에요. 통나무. 네, 통나무를 log라고 합니다. 자, 앞에 두 글자나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자음이고 자음. 자음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이중자음이다 라고 이렇게 배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중자음에 대해 강의한 것도 있고요. 아직 못 보셨다면 그거 찾아보셔도 되고, 찾아보기 힘드시면 제가 또 이중자음 강의도 할 거니까 꾸준히 본주 기초 강의 들으시면 이중자음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자음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지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그쵸, 쌍비읍 소리라 그랬고, R은 리을 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음은 뒤에 있는 이 모음과 짝을 이룰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락 한 소리를 만들 거고, 얘는 짝이 없어요. 그쵸? 짝이 없으면 그냥 그 소리를 냅니다. 푸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줘야 푸 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푸, 락, frog, frog, 혹은 좀 풀어서 푸, 락, 그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의미는 뭐냐면, frog의 의미는 뭐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를 우리가 영어로 frog, frog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M은 미음, 그쵸? O는 아, P는 피읍. 그래서 요거는 OP는 앞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첫 글자가 미음이기 때문에 map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map의 의미는 대걸레예요. 대걸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대걸레를 마포걸레라고 불렀습니다. 마포걸레. 그래서 마포걸레가 왜 마포걸레일까 라고 저는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제서야 저도 느낌을 알게 된 거예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아, 대걸레가 영어로 map이구나. 그래서 마포걸레라고 하는구나. 자, 그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자, COP. OP는 앞. 이렇게 되고, C는 키읔. 그러니까 이거는 캅. 캅.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캅은 경찰을 얘기해요. 경찰. 예. 우리가 아는 캅 중에 로보캅이 있죠. 로보캅. 왜 로보캅이냐면, 로보트, 반은 사람이고 반은 로보트인 경찰이에요. 극 중에서. 그래서 로보캅이라고 부르고, 저는 P가 피읍 소리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지, 고쳐 적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요거 항상 생각해 주세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 여기도 J는 지읒, 앞.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읽으면 job, job 이렇게 읽을 수 있고, job이라는 거는 직업을 뜻합니다. 직업. 자, 또 바로 다음 볼게요. 자, 여기도 이중자음이네요. 자음 S, 자음 T. 자, S는 시옷 소리 낼 거고, T는 티읕 소리 그냥 낼 겁니다. 그리고 앞. 어차피 이렇게 짝을 이루니까 여기는 탑. 그쵸? 근데 얘는 혼자 소리 내야 되니까 이렇게 달아줘야 스란 소리가 만들어지죠? stop, stop. stop의 의미는 멈추다. 그쵸? 멈추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OT네요. OT. 자, O는 여전히 아, T는 티읕 소리. 그러니까 OT를 어떻게 소리 낼까요? 그렇죠. 앗 이렇게 소리 내겠죠? 첫 글자는 P니까 합쳐지면 팥, 팥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요거는 콩팥, 팥죽 할 때 그 팥이 아니고, 요 팥이란 단어의 의미는 냄비입니다. 냄비. 이걸 좀 쉽게 읽으려면, 쉽게 요 단어의 의미를 가져가려면 요 아 소리를 오 소리로 좀 바꿔보면 돼요. 예. 요걸 오로 바꾸면 포, 폿, 혹은 풀었으면
포트 이렇게 되잖아요. 포트가 뭐예요? 커피 포트. 그건 아시겠죠? 커피 물 끓이는 냄비. 그쵸? 그래서 팟, 냄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HOT, H는 히읗, O는 아, T는 티읗. 앗, H가 히읗이니까 앗이 아니고 핫 이렇게 되겠죠. 핫은 뜨거운 거. 예, 뜨거운, 더운 혹은 뜨거운. 뜨거운 초콜릿 음료를 핫초코 아시죠? 표기법은 그쵸. 물론 한국에서는 시옷으로 표기를 하긴 합니다. 자, DOT, D는 디귿, O는 아, T는 티읕. 그래서 요거는 dot 이렇게 읽을 수 있고, dot라는 거는 점을 의미해요. 점. 네, 요런 점 있죠? 요런 점.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요런 점을 do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OX고요. O는 아, X는 크스. 그래서 OX를 우리는 ax라고 읽습니다. F는 쌍비읍이니까 fox 이렇게 읽을 수 있고, fox의 의미는 여우를 fox라고 합니다. FOX는 fox. 자, BOX, B는 비읍, OX는 ox. 그래서 이거는 box 이렇게 읽을 수 있고, box의 의미는 상자죠, 상자. 네. 상자, 박스, 상자. 근데 우리도 박스 뭔지 아시죠? 하지만 표기법은 우리는 요렇게 표기하지 않나요? 네. 요렇게 표기할 뿐, 같은 소리입니다. 박스. 자, OX가 그냥 다니면요, 그냥 악스 소리가 나겠죠? 네. 악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악스는 황소를, 예, 황소 중에 황소를 악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글자예요. A도 받고, E도 받고, I도 받고, O도 받고, 이제 마지막 U 볼 차례입니다. U는 소리가 나고요. B는 비읍. 그래서 U, B를 우리는 up 이렇게 소리 냅니다. 첫 글자가 T니까 top 이렇게 되겠죠? top. top이라는 거는 뭐냐면 욕조를 뜻해요. 욕조. 예, 욕조 아시죠? 요렇게 움푹파에서 여기 사람 들어가서 목욕하는 욕조를 top이라고 합니다. 자, RUB, R은 real, 이거는 up. 그래서 이거는 rub이라는 거 단어의 의미는 뭐 비비다. 예. 비비다. 이렇게 혹은 문지르다. 예.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비비고 문지르는 거를 rub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UG고요. U는 어소리, G는 기억. 그래서 UG를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첫 글자가 B니까 요거는 bug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bug은 의미가 벌레예요. 벌레. 예. 벌레를 bug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MUG. M은 미음. 그러니까 이거는 mug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머그라고 표현할 수도 표기할 수 있겠죠. 머그는 우리 머그컵 아시죠? 머그컵. 네.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에 아무데나 인터넷에다가 머그컵이라고 치시면 사진들이 쭉 뜰 거예요. 아, 그게 머그컵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알아가시면 되고요. 자, H는 히읗,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혹은 허그라고 할 수도 있겠죠. 허그는 의미가 껴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길거리에 서서 지치고 힘드신 분들 안아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안아드립니다. 프리허그라는 걸 많이 썼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수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프리허그. 예,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이겁니다. hug, 껴안다. cup. c는 q, u는 p는 p. 그럼 이거 어떻게 읽죠? 그쵸. 컵 이렇게 읽겠죠? 이게 up이니까. 자, 컵은 저 한국어로도 컵입니다. 그래서 컵이다. 요것만 알아가시면 쉽게 의미는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얼추 50개 후반, 60개 다 되도록 우리가 글자를 봤어요. 그래서 글자를 본 게 아니라 단어를 봤죠. 근데 그 단어에 표기 된 A, E, I, O, U 얘네들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예.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게 소리 날 때를 봤다고요? 단모음일 때 소리를 봤습니다. 단모음.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단어들만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읽으실 수 있으면 오늘 강의는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단어의 뜻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